성재와 은호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제야 지혁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은호와 박성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특별히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묘한 온기가 생겼습니다. 성재는 언제나 깔끔하고 절제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유독 은호 앞에서는 그 절제가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대해 짧게 피드백을 줄 때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건조하게 정리하는 반면 은호에게는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고 필요 이상으로 따뜻한 눈빛을 얻곤 했습니다. 은호는 그 눈빛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어쩐지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호는 그를 부를 때도 조금은 특별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존칭을 지켜 성재 본부장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끔 사적인 자리에서는 성재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살짝 좁히곤 했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도 은호의 미묘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박성재 역시 자신이 은호를 특별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공적인 위치에 서야 했고 회장의 아들로서도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 앞에서는 마음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눈빛, 거짓 없는 말투, 때로는 세상 물정에 서툴러 보이는 모습까지도 성재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종종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본부장이다. 회사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러나 그 다그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호의 작은 미소 하나,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금세 마음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은호와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은호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졌던 적도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특별히 가까워지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은호가 다른 사람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보자 지혁은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은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마음을 가볍게 흘려보냈고 지금은 그 공백을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호와 성재가 함께 있을 때 지혁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자각이자 잃어버린 기회를 향한 후회였습니다. 은호가 성재를 향해 조심스럽게 미소 짓는 순간 지혁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은호는 분명 자신을 향해 같은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 눈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순수한 애정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혁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받아줬다면 지금 은호는 나와 함께 웃고 있었을까? 성재가 아닌 나를 보고 있었을까? 그러나 그 질문은 아무리 반복해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지혁을 더 괴롭혔습니다. 한편 은호는 자신이 성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슈홀즈라는 회사의 본부장이자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은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외부에서 굴러온 돌처럼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감정이 발각되는 순간 어떤 시선이 쏟아질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성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만들었고, 괜찮아요? 라는 짧은 질문이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성재에게도 은호의 존재는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은호와 대화할 때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뒤에도 은호에게만은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감추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은호 역시 그 따뜻한 배려를 느끼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지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뒤늦게 깨달은 감정 때문에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미 성재와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기에는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혁은 스스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그 자책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성재에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었고, 성재는 공적 위치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뒤늦게 깨달은 감정 때문에 불안과 질투로 흔들렸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인 고성희는 은호와 박성재 사이에서 감도는 온기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빠르게 변화를 읽어냈고 작은 기류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은호를 다정히 맞이하며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라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은호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흔들린다는 걸 감지하자 그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은호는 더 큰 카드가 될 수 있어.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린 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성재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위험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은호를 굴러온 돌로 여기고 있었고 그 시선은 은호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친딸이라 선언하면 겉보기에는 권력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가 느낀 건 달랐습니다. 권력은 곧 족쇄였습니다. 박성재의 곁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은호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로 보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은호는 성재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박영란은 그 기류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은호가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은호 때문에 모든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란은 가족들 앞에서는 차분한 척했지만 은호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 집의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밀려날 것 같아? 날 선 말투가 은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직접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이 갈등조차 이용했습니다. 영나의 불안과 질투는 오히려 은호를 고립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영나를 달래면서도 은호를 두고 이 아이는 아직 순진해. 내가 언니로서 잘 가르쳐줘야지라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선을 긋곤 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또 다른 부담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만 보던 은호의 웃음이 이제는 자신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재와 가까워지고 있는 은호를 보면서 지혁은 자꾸만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늦음은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와 영나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내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조차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호의 내적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은호를 향해 내가 내 딸이니까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은 은호의 자유를 빼앗는 족쇄처럼 다가왔습니다. 반면 순이는 여전히 조용히 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등을 다독여주는 존재.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성희의 적극적인 모성을 진짜라고 불렀고 순이의 조용한 모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불공평한 평가 속에서 은호는 더욱 무너져갔습니다. 박성재는 은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걸 알았고 눈빛에 자주 그림자가 드리우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호에게 말을 건네려 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지만 은호는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재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져야 한다는 모순이 은호를 짓눌렀습니다. 지혁은 그 대화마저 지켜봤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보내는 눈빛이 따뜻할수록 지혁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 나였을 텐데. 그러나 이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성재라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은호는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집착은 날로 짙어졌고 영나의 견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성재의 따뜻한 시선은 은호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지역의 늦은 깨달음은 은호를 또 다른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의 균열을 막기 위해 침묵을 택했고 박성재는 은호의 곁에 서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은호는 그 결심이 고맙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성재 본부장님, 저 때문에 괜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은호는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은호는 베개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모두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내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지. 그 무렵 성재는 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향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집안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널 지킬 거야.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너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성재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일 거야. 그래서 은호는 스스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냉정하게 굴며 성재 본부장님, 전 괜찮아요. 전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고 성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이런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은호가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이 질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은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엇갈린 욕망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은호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은호를 빼앗기기 싫은 마음일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자신도 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두 남자의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재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그 세계는 너무 높고 무거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반면 지역의 시선은 늦게나마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혹은 후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호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왜 누군가의 마음을 짐으로만 느끼게 되는 걸까? 왜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은호의 마음을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고성희는 이런 은호의 갈등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향해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성재도 널 지지할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은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딸이니까라는 말은 은호의 정체성을 또다시 누군가의 소유물로 묶어두는 족쇄 같았습니다. 은호는 차라리 순이가 해주던 말이 그리웠습니다. 넌 그냥 은호야.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소중해. 그 말이 은호를 버티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호는 자신이 굴러온 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여기 끼어든 사람이라고 부르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성재가 다가올 때마다 한 발 물러섰고 지혁이 손을 내밀 때도 쉽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차가움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를 지키려는 은호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거리를 두면 다들 덜 힘들어지겠지.
그러나 그 선택은 오히려 은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짐도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걸까? 시간은 흘러갔지만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누구의 손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만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여전히 곁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지혁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은호에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는 얼굴로만 다가왔습니다. 박영란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은호를 향했고, 순이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딸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으로 규정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 깨달음은 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 거야. 그 다짐은 여전히 작고 불안정했지만 은호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외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은호의 가슴에는 새로운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 본부장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스스로 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은호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지혁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그냥 말해. 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괜찮아. 널 지켜보고 싶어. 하지만 은호는 그 말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마음을 받아왔고 그 모든 마음이 짐으로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그 답답한 침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늘 한 발 늦을까? 왜 나는 늘 이렇게 후회만 할까? 그 무렵 회사 안팎으로도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출생 비밀이 알려지자 일부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고성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은호를 재단의 후계 카드라고 부르며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은호는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떠밀리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몇몇 직원들은 은호를 동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여기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 너무 불쌍해. 동정조차도 은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것도 계산의 카드도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일 뿐이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끝내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은호를 지켜보며 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밤중에 잠든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널 사랑해. 그러나 은호는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세상의 시선과 계산이 자신을 올가매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의 하루는 점점 더 고단해졌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날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키고 싶은지 알아야 해. 그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성희 앞에서 그리고 성재와 지혁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아야 해요. 누구의 딸로 불리기 전에 그냥 저 자신으로 서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은호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은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의 희생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은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선택할 차례야. 누가 나를 규정하기 전에 내가 나를 규정해야 해. 그 다짐은 비록 작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KBS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